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MC입니다. 저희가 한 1년은 좀 안 됐죠? 그렇죠. 네, 저희가 PMC의 팩트 12 시그니처를 저희 레퍼런스 시스템의 그 스피커로 사용해 왔는데, 저희가 기존에 다른 제품 리뷰할 때도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음질을 좀 체크해보고 상당히 다양한 리뷰에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귀에 많이 익었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12 시그니처만 듣다 보니까 그 아래 모델도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매칭은 어떨까, 실제 12 시그니처와 비교하면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 저희 시스템에서.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다가 저희가 공수를 해왔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모델입니다. PMC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익숙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 모델이 출시된 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은 흘렀고, 근데 이 역사를 따져 올라가면은 이게 사실은 시그니처 모델은 기존 그 팩트 8과 좀 다르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1991년 설립된 PMC가 말 그대로 예. 프로 오디오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렇죠. BB5라든지 네. 좀 덩치 큰 네. 모니터 스피커를 주로 만들다가 팩트부터 진짜 홈 오디오의 어떤 하이엔드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갖고 출범을 시킨 게 2009년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팩트 12, 팩트 8, 팩트 3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2018년에 팩트의 플래그십이자 PMC 전체의 플래그십으로 페네스트리아 대형기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설립자 피터 토마스 씨도 한국에 오고. 네. 그리고 나서 그 기술력과 그 안에 들어간 어떤 고급 부품들을 트리클 다운해갖고 시그니처 모델화 된 게 지금 이 보여주는 팩트 8 시그니처하고 저희 레퍼런스 스피커인 팩트 12 시그니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만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팩트 이 시리즈가 그냥 이렇게 범상한 라인업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PMC를 처음 만났던 거는 TV1, TV2, 그 다음에 FB1을 좀 되게 좋아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GB1이라든가 상당히 다양한 그런 박스형, 그 당시에 그 라인업들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 그 니어필드 리스닝 이런 걸로 또 화제를 한번 몰았었어요. 그렇죠. 스테레오 사운드의 그 유명한 평론가 한 분, 그렇죠. 와다 히로미 씨가. 네, 와다 히로미 씨가 니어필드 리스닝의 세계 이런 거를 스테레오 사운드에 연재하면서 그 탐구 대상으로 삼았던 게 PMC였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굉장한 좀 인기몰이를 그때 했었죠. 그렇죠. 예, 김표님도 당시에 또 PMC 많이 써보셨었죠. 그렇죠. 2012년, 13년 이때 이제 TV2i 그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인데 그때는 ATL 그러니까 포트 그 벤트가 그 모델은 뒤에 있었어요. 좀 덩치가 큰 모델 6.5인치 우퍼를 단 모델인데도 뒤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대부분이 이제 이 벤트를 ATL 벤트 출구를 좀 앞쪽으로 했죠. 그래갖고 그때 피터 토마스 씨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게 벤트가 다 앞쪽으로 갔냐.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가정 환경에서 뒷벽과의 거리를 충분히 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벤트를 뒤로 하면은 그만큼 음질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초소형 모델 그 모델은 앞쪽으로 하면은 그 트랜스미션 라인 길이가 안 나오니까 그쵸, 너무 그 모델만 제하면은 다 앞쪽으로 옮겼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 팩트 8 시그니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팩트 12보다는 일단 작습니다. 작고 미드레인지가 사라지고 그 대역까지 미드 베이스 우퍼 두 발이 모두 이제 커버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설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트위터는 19mm 구경의 소노맥스 소프트덤 트위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앞에 그릴이 붙어 있어서 금속 계열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프트돔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미드 베이스 두 발이 위치하는데 5.5인치입니다. 5.5인치 두 발이고요. 아무래도 미드레인지를 생략하고 미드 베이스 두 발이 그 대역까지 모두 이제 커버하다 보니까 음색적인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팩트 8 12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1.7kHz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의 미드 우퍼가 1.7kHz 이하를 담당을 하고 지금 팩트 12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가운데 2인치 미드레인지가 400Hz에서 4kHz까지 정말 광대역을 커버하거든요. 거기서 오는 음질적 차이가 상당하겠죠. 그리고 전면에서 일단 보면은 전면 배프는 좀 좁은 편이고 뒤로 더 길어요.
요즘 현대 하이파이 스피커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은데, 예, 이것도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요. 맨 하단 쪽을 보면은 트랜스미션 라인 최종 포트 끝단이 앞쪽 하단에 좀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 주파수 대역은 저역은 28Hz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고역은 30kHz까지 올라가고요.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1.7kHz, 그 다음에 공칭 임피던스는 8ohm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감도는 89dB. 네. 이 감도가 12 시그니처랑 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12 시그니처는 84dB. 그렇죠. 이 플로어 스탠딩이 요즘에는 90dB 안팎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감도가. 12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84dB이어가지고 플로어 스탠딩 치고는 굉장히 낮은 예, 그런 그 감도였는데 얘는 89dB로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무려 5dB. 예, 높은. 좀 더 올리기가 쉽죠. 그렇죠. 앰프 선택폭도 좀 넓고. 네.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그 ATL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예, 가장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PMC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네. 호리호리한 스피커가 28Hz까지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ATL,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트랜스미션 라인인데, 네. 사실 PMC 피터 토마스 씨가 BBC를 다니다가 예. 이제 91년에 PMC를 설립한 것도 이 사람이 트랜스미션 라인 스피커를 많이 써왔고, 네. 거기서 그거를 좀 진일보시킨 ATL을 개발을 하면서 네. BB5를 처음으로 이제 개발해서 이제 독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역사가 꽤 오래된 건데, 트랜스미션 라인은 그 유닛 뒤에 그 길을 만들어서, 그 라인을 만들어서 네. 그걸 빠져나오면서 저음이 확장이 되는. 그러니까 네. 나오면서 드라이버 정면파하고 이 예. 후면파가 위상이 똑같아 갖고 그만큼 진폭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음을 좀 확장시키는 원리를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 트랜스미션 라인이 길어질수록 공진 주파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주파수 하한이 더 밑으로 깊어지는 내려가는 거죠.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막연한 감이 아니라 공식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요 팩트8 시그니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한번 ATL 공부를 해보니까 그 공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이 파장의 4분의 1이 네. 트랜스미션 라인 길이가와 똑같을 때 그것이 이제 파장적인가 공진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28Hz잖아요. 이거는 저역하니. 예. 이를 28Hz의 파장은 계산을 해보면은 12.25m가 나요. 예. 거기다 0.25를 곱하면은 3.098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의 ATL 길이 3m가 얼추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공식에 맞춰서 ATL 길이를 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저역 하한도 정했다. 네. 그 마찬가지로 팩트 12 시그니처를 계산을 해보면 쟤는 26Hz까지 떨어져요. 이걸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은 3.3m가 나오는데 정말 정확히 정확하게 3.3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트랜스미션 라인이 길어질수록 공진 주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같은 최적의 내부 용적이라도 더 깊게 내려가는 저역을 낼 수 있다. 네. 이거는 정말 이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회장님이 이제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보면은 뭐 일반 메이커들 중에서도 과거에 뭐 미르형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랜스미션 라인 여러 메이커들이 좀 구사를 해왔었고, 그리고 보면은 뭐 스피커 자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DIY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도 트랜스미션 라인을 뭐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스피커 만들기도 하는데, 일반 메이커들에서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 구사를 잘하는 데가 거의 PMC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유사하게 막 뭐 응용하는 이런 데는 좀 있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많이 도전하기가 힘든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라인 내부 구조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이거 잘못 만들면 이게 뒤를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길이가 굉장히 길고 3m 이상 이것도 되고, 그러면 저역 딜레이나 막 그룹 딜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앞에는 결국 드라이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 제작 능력이나 아니면 최소한 커스텀에서 주문할 능력이 안 되면은 예. 갖고 온 드라이버에 맞춰서 이거를 다 후면을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상호 보완해서 서로 드라이버하고 트랜스미션 라인을 네. 설계를 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자유자재로 저역 확장도 하고 네. 또 더군다나 이 ATL이 좋은 게 뭐냐면 저음 확장뿐만이 아니라 안에 보면은 네. 스펀지 같은 폼이 쭉 따라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네. 이 트위트에서 나오는 후면파도 중고음
어차피 그걸 음질의 해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흡음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음이 다 깨끗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상력의 증가도 저역 확장뿐만이 아니라 ATL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ATL이 PMC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다. 그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타 쌍피, 1타 4P 정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득이 상당히 많은 설계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얘기인데 PMC가 최근에 가장 이렇게 화두가 되는 거는 PMC 본사 입장에서는 요즘에 돌비 애트모스 공식 인증 스피커로 이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돌비 애트모스는 뭐 극장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요즘에 돌비 애트모스 대응 스피커 셋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돌비 애트모스로 마스터링한 그런 영화 타이틀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음악 쪽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애플 뮤직에서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선보인 그 공간 음향, 스페이셜 오디오 이거의 어떤 마스터링의 기술적 근간은 사실 돌비 애트모스입니다. 애플 뮤직이 이제 스페이셜 오디오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프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인증받은 참 트랜스미션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진화시킬 수 있었던 게 기술의 승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또 뭐 프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뭐 좋은 그런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가정용에서 또 좋은 소리를 내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아니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소리를 내줄지 저희가 이제 좀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드릴 텐데 오늘은 PMC 8 시그니처한테는 약간 좀 복받은 날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의도한 거는 아닌데 저희가 다른 리뷰 이제 하면서 굉장히 좋은 파워앰프가 하나 들어왔어요. 일렉트로 콤파니의 니모 모노블럭 파워앰프인데요. 이게 8옴에 600와트? 네. 그리고 4옴에서 1200와트를 내는 자, 괴물 같은 대출력 모노블록 파워앰프죠. 네. 그리고 저희가 레퍼런스 시스템에서 원래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스테레오 파워 하나보다도 이게 모노블럭 한쪽 파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무겁고 더 두텁고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둘이 진짜 낑낑맸죠. 그냥 끙끙거리면서 옮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스피커 케이블도 와이어월드의 플래티넘 이클립스 8. 이 스피커 케이블만 해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고요. 정말 좋은 케이블인데 오늘 팩트 8 시그니처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 빠진 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복권 맞은 날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소스기기는 소모디오의 SMS 200 울트라 사용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업스케일러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M 스케일러 그 다음에 DAC는 마이텍 맨해튼 2 DAC 사용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녹음한 곡 3곡 틀어드리면서 요모조모 음질적인 부분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란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엊그처럼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이곳에 light up the sky 네 두 눈을 보며 kiss you bye 실컷 비웃어라 꼴좋으니까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 You gon' like that? Da-da-da-da-da-da-da.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Da-da-da-da-da-da-da-da. Now,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Now,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Your girl need a doll and that's $100. 패키징에 100내 몫을 원해. Come on, yes up. 날 갖지마. 어쩔 수 없잖아. What's up? I'm right back. 방금 sweater cut back. Clean drink it hijack. Don't like me, then tell me how you like that. Like that. 네, 처음 들어보신 곡은 저번에도 한번 틀었었는데 블랙핑크의 곡인데요. 좀 딱 들어보니까 이 PMC 12 시그니처에 비하면은
좀 더 해맑다고 할까요? 좀 더 산뜻한 느낌이다. 좀 이게 한 단계 이제 아랫 모델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가 약간 올라가요. 음상도 조금 높게 잡히고. 근데 소리가 12 시그니처에 비하면은 훨씬 더 술술 나온다. 네. 네. 그리고 이런 팝 음악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은 확 그렇죠. 드네요. 예. 그러니까 되게 경쾌하고 중고음이 그러니까 되게 산뜻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네. 워낙 그 팩트 12 시그니처에 좀 익숙해졌었는데 그에 네. 비하면 상당히 경쾌하고 좀 더 저음의 어떤 다이어트가 좀 낸 느낌. 네, 네. 이렇게 이제 팝 음악 듣기에는 거의 최적화된 네. 그런 스피커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팩트 12가 약간 좀 3, 40대라면 얘는 좀 20대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좀 더 발랄하고 예, 경쾌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고 기본적으로 전체 밸런스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보면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정으로 보면은 얘가 약간 외향적인 것 같고 아, 네. 팩트 12가 좀 내성적이고 뭐 네. 좀 그런 좀 진중한 스타일?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곡 예,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어보신 곡은 마커스 밀러의 커즌 존이라는 곡인데 저는 이게 책 쓰면서 많이 들었던 곡인데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곡에서 느껴지는 거는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스피드, 다이내믹스 이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트랜스미션 라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스피커가 그 저역 쪽에 이런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역이 좀 약간 반박자 늦게 나오는 것 같은 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스피커들도 있는데 얘는 뭐 그런 부분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순발력 있고 리드미컬하게 질주하는 그런 느낌 아주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백로드혼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그렇죠. 그런 어떤 저역의 순발력 이런 네.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ATL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호리호리한 스피커에서 예. 이 또 작은 우퍼 두 발, 미드 우퍼 네. 두 발로 이렇게 강력한 예. 블랙 베이스가 나오는 걸 보고서 예. 약간 좀 판타지적인 예. 저기서 나오는 거 맞나? 네. 그러니까 요 대목만큼은 정말 ATL이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팩트 12 시그니처의 그 유전자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펀치력이라든지 네. 맺고 빨리 또 빠지는 그런 능력이 역시 팩트 피가 흐르는 그 동생 모델이다. 네.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신 곡은 요요마가 연주했죠. 그 더 미션 영화 그 사운드 트랙 중에서 가브리에스 오보에 이걸 요요마가 다시 편곡해서 연주를 했는데 저는 이 곡 들으면서 다시 좀 음색적인 부분들은 요즘 하이엔드 뭐 스피커들 뭐 카본이나 알루미늄으로 중무장한 뭐 베릴륨 막 트위터 달고 뭐 이런 그런 쪽하고는 좀 더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전통적인 설계에 기댄 스피커들 있잖아요. 뭐 하베스, 스펜더, 뭐 그라함, 뭐 팔콘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쪽하고는 또 아니죠. 또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중간에 있지 않나, 그 중간. 예, 물론 요즘 현대적인 하이파이 스피커 쪽에 좀 더 가깝긴 한데, 예, 하여튼 전통과 현대 기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절충된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죠. 이게 그 첼로가 이제 중저역을 막 넘나들면서 네. 정말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나오는 거가 일단 네. 그 쾌감이 되게 느껴졌고요. 그러면서도 어차피 ATA를 통해서 중고음의 그 쓸데없는 후면파를 빨아들여갖고 소멸시켰기 때문에 네. 중고음이 상당히 깨끗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어쿠스틱 악기 듣기에도 상당히 좋았다. 네. 아까 처음에 들었던 어떤 팝 스타일도 잘 소화를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쿠스틱 악기 듣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력이 받쳐주고 네. 저음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음악 듣기에도 상당히 괜찮았다. 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트 12 시그니처랑 좀 비교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팩트 12 시그니처가 좀 더 이렇게 저역적으로 이제 음상이 조금 더 내려가고 밸런스가 예, 그리고 좀 더 육중한 어떤 중저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근데 얘는 거기에 비해 12에 비하면 좀 더 좀 발랄하고 예, 좀 더 음상이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예. 대신에 앰프 드라이빙은 상당히 쉽다. 그렇죠. 12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2A고 그 12는 3A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부품도 더 간단하고. 네. 그러니까 이 앰프에서 온 그 신호가 예. 덜 깎이겠죠. 네. 덜 소비되니까 그렇죠. 좀 더 경쾌하게 나오고 좀 쉽게 울리고 뭐 그다음에 감도도 높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체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정이 되게 밝고 외향적인 그런 스피커가 이 팩트 가문에서 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레퍼런스 시스템에서 이제 계속 좀 활약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앰프들 이제 오늘은 좀 너무 좀 비현실적인 가격대의 제품과 한번 매칭을 해서 이 제품의 어떤 퀄리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될까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봤고 다음에는 좀 현실적인 가격대의 그렇죠. 제품들과 좀 매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심플하게 그게 또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네네. 그런 어떤 매칭도 좀 저희가 많이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